자기 개발을 목적으로 독서 토론 모임을 신청해서 한 번 나갔었는데요. 저랑은 좀 맞지 않는 부분이 많은 것 같아서 한 번 나가고 때려치웠습니다. 제가 독서 토론 모임에 참여해보면서 느꼈던 장점 2가지와 단점 3가지를 다 말씀드릴 테니 참고하셔서 좋은 독서 토론 모임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기 개발에 미친 황 과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일주일에 책 한 권을 어떻게든 읽으려고 무진장 애를 쓰고 있는데요. 책을 읽고 나름대로 정리하고 메모하긴 하지만 혼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책의 내용이나 제가 느꼈던 점들이 얼마 안 가서 이렇게 휘발되고 말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느낀 점들을 여러 사람들과 한번 나눠보면 어떨까 싶어서 독서 토론 모임을 신청해서 한번 나가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독서 토론 모임에 참여하고 나서 느낀 장단점들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잘 참고하셔서 좋은 독서 토론 모임, 조금 더 여러분들에게 맞는 독서 토론 모임을 찾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저는 특정 그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해서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플랫폼의 정책이나 특성이 반영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감안해서 들어주세요. 먼저 장점 첫 번째입니다. 다양한 직업, 연령, 성별,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입니다. 여러분 필터 버블이라는 단어를 아시나요? 필터가 본인이 좋아하고 본인이 관심 있는 정보만 계속 보여주게 돼서 정보의 거품 속에 갇힌다 뭐 이런 뜻의 단어인데요. 제가 이제 7년 정도 회사를 다니다 보니까 정말 주변에 회사원들밖에 없잖아요. 그렇다 보니 대화의 주제나 생각의 틀이 굉장히 좁아지는 경험을 했었거든요. 근데 확실히 독서 토론 모임에 나가 보니 정말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참여했던 모임에는 의사, 회계사, 대학생, 1인 사업자 등등 다양한 직업을 가진 분들이 계셨고 연령도 20대부터 40대까지 고루고루 계셨습니다. 30대가 제일 많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 각자가 했던 경험들도 너무 다르고 책에서 받아들이는 포인트도 너무너무 달랐습니다. 예컨대 그때 같이 읽었던 책이 정재승 교수의 12발자국이라는 뇌과학 관련된 책이었는데요. 저는 회사원이다 보니 사업을 통해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이나 그들의 뇌 메커니즘이 굉장히 흥미로웠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읽으면서 느꼈던 점들을 주로 나눴는데 반면에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똑같은 책을 읽었는데도 창의력, 창의성이 어떻게 하면 향상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본인이 하고 있는 사업에 그 부분을 어떻게 적용을 시킬지 이런 부분들을 나눠주셨는데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제 좁아진 생각을 다각화하는데 굉장히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독서 토론 모임을 정하시기 전에 이 구성원들이 얼마나 다양한 직업, 연령, 성별이 있는가를 먼저 살펴보시고 나와 최대한 다른 환경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 많은 곳에 지원을 하시면 좀 더 얻는 게 많으실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책을 억지로라도 읽게 된다입니다. 혼자 책을 읽으면 게을러지잖아요, 사람이. 데드라인을 딱 정해서 읽지도 않고 정했다 하더라도 어기기 십상이잖아요. 근데 제가 이용했던 이 플랫폼은 특정 기간 내에 책을 읽고 독후감을 400자 이상 써서 제출을 해야 모임에 참석을 할 수 있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억지로라도 그 책을 읽고 독후감을 쓰게 되더라고요. 근데 전문 서적이나 좀 지나치게 어려운 서적을 선택하게 되면 읽기도 되게 부담스럽고 토론 시간에 나누는 의견들도 크게 유의미한 의견들이 나오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읽기 쉬운 책들을 선정하는 모임에 나가시면 보다 유의미한 토론과 여러 의견들을 접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단점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점 첫 번째는 지루하다입니다. 제가 참석했던 모임은 1회 모임 시간이 3시간이었어요. 참석자는 10분 정도가 계셨는데 테이블에 삥 둘러 앉아서 10명이 3시간 동안 책에 관한 이야기를 한다? 생각만 해도 좀 지루하지 않으세요? 저는 좀 지루하더라고요. 책 내용 이야기만 한 건 아니고 뭐 각자의 생각이나 경험 얘기도 하고 건전한 토론도 이루어졌지만 사람의 집중력이 보통 길어야 1시간이라고 하잖아요. 3시간은 정말 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펍이나 좀 자유롭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공간에서
음악도 좀 틀어주고 간단하게 맥주 한잔 하면서 일어서서 얘기하기도 하고 앉아서도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에서 이 모임을 진행하면 어떨까 하는 아쉬움이 좀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빌런이 있다입니다. 제가 참석했던 모임은 4회 참여하는데 회비가 25만 원이었거든요. 그 정도 비용을 지불하고 오시는 분들이니까 어느 정도 열의도 있으시고 대부분 사람들이 괜찮으셨어요. 그래도 빌런의 느낌이 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셨던 것 같아요. 예컨대 지나치게 말씀을 많이 하신다든지 본인의 의견을 너무 강하게 주장을 하셔서 옆에 계신 분의 의견을 약간 묵살하는 느낌을 내신다든지 그랬던 것 같습니다. 약간의 불편함, 불쾌함 같은 걸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참여했던 모임은 대체적으로는 다 괜찮은 분들이셨습니다. 세 번째, 혼자 가기에는 좀 어색하다입니다. 저는 MBTI가 E거든요. 그래서 낯선 곳에 가거나 처음 보는 사람과 얘기하는 게 크게 어색하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역시도 진짜 처음에 갈 때는 어색하더라고요. 심지어 저는 친구랑 같이 갔었거든요. 강의실 같은 곳에 책상 하나 있고 모르는 사람들이 쫙 앉아 있으니까 너무 어색했습니다. 저도 그런데 I 성향을 가지신 분들은 정말 처음에 좀 힘드실 것 같아요. 실제로 모임을 할 때 진짜 몇 마디 안 하시고 모임이 끝나자마자 탈퇴를 하신 분도 계셨거든요. 그래서 처음 오는 사람들이 어색하지 않게 형식이나 장소의 변경을 준다든지 아니면 모임장이나 운영자가 있는 모임은 참 괜찮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이상으로 독서토론 모임에 참여하고 나서 느꼈던 장단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디까지나 제 개인의 의견이고요. 잘 참고하셔서 혹시 독서토론 모임 참여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좋은 모임 찾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끝!